자, 잠시만요. 예,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랩의 바나나 딸기 사과 랩의 랩장 최지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랩은 이제 강학습으로 기존에 많이 게임 인공지능에 치우쳐져 있던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적용처를 찾고 그걸 개선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초속 다지기 작업으로 사실 이번 1Q에서는 강화학습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제가 강화학습 상큼한 맛이고요. 하반기에는 매운맛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하반기요? 예. 네, 저희 이제 랩원들을 소개를 하면 연구진 분들이 이제 총 3분 계신데요. 저를 포함해서. 김영철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AI에 관심이 계신 기획자분이시고, 또 박정원 연구원님은 하드웨어 엔지니어시지만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준영 연구원님은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십니다. 역시나 똑같이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 또한 인공지능 기업에서 이제 R&D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 좀 미생인 개발자입니다. 총 네 그래서 저희, 분이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랩원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러게요. 설계가 가능한 아주 최소 구성 인원들이 전부 다 어, 모여서, 예, 제가 좋네요. 나름은, 네네, 어벤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싸우지 않고 하겠네요. 자기 것만 밀.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워크가 굉장히 분장이 잘 됐고 잘 된 편인데, 저희의 연구 활동의 목표가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현실 문제에서 강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라고 적용처를 찾는 것. 그리고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돼 있던 걸 강학습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확인하는 것. 이런 게 이제 1번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2번 목표는 각 연구원들이 라이브러리나 다른 사람의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강학습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모델링을 해보고 개선 방법을 좀 하고 메타적인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이 특성상 사실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하고 다르게 학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병렬 컴퓨팅을 적용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서 저희가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좀 과외 목표로 어떤 학습을 가속화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가속화 플랫폼인 쿠다나 코랄 블레이즈 같은 엣지 컴퓨팅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만든 오픈 소스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모두 다 연구원들이 다 균일하게 일에 뛰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각각의 엑스퍼티를 살려서 분담을 나누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전주영 연구원님은 이제 문제 분석이나 모델링 쪽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발자라서 시스템 구현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기획자이신 형철 연구원님은 이제 사설 상업 네트워크나 다른 사례들을 보시면서 시스템 성능 같은 걸 분석을 해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데 많이 기여를 해주시고요. 정원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공학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시스템 신호 처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머신 ler닝이나 강화학습 시스템에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실제 개발을 해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수행 환경이 다음과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격주로 한 두 분 정도가 굉장히 멀리 사서 KTX를 타고 오셔야 돼가지고 한 주는 온라인, 한 주는 오프라인으로 격주 미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팅 절차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스터디 내용 발표를 전원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미팅 스터디 내용 발표 후에 강화학습의 최근 연구 동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주에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할 것인지 계획 수립 순으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자료랑 일정 공유를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코드 같은 경우는 깃허브를 이용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 가능한 프로덕트 레벨까지 랩원들이 이제 같이 가준다면 다른 툴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산출물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회 이제 나오는 그 예제 돌려본 코드나 남의 코드를 정리한 코드,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 오는 프로젝트 코드 같은 것들이 있고, 전부 다 깃허브로 공유가 되고 있고요. 매 미팅 때마다 제출하는 스터디 로고가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고 어떤 걸 더 파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담은 로그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제 다른 랩원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세미나 자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서나 산출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7개월치 계획을 세웠었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온종일 학습에 치중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직접 모델링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부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게 이제 딱 4월경에 약간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끝이 나서 4월 초부터 사실 미니 프로젝트 같은 걸 선정해서 조금씩 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도 4월 달에 진행했었던 미니 프로젝트의 중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미니 프로젝트 시연이 끝나면 5월 한 달 정도는 복습하고 자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7월부터 그 좀 높은 학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학회에 낼 수 있는 정도의 소논문거리나 혹은 그 서비스 가능한 프로덕트를 기획을 하고 프로토타입 정도의 개발을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5월에 정리 기간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6, 7월은 좀 심화 과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하고 간단한 논문 정도 리뷰를 하고 실제 그 어떤 기획을 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이제 개발을 해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5월 첫째 주차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저희가 했던 미니 프로젝트를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이제 선택한 미니 프로젝트는 사실 틱택토인데요. 선정 이유가 사실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이미 많은 책들이 그 너무 미로찾기 같은 쉬운 것들 많이 예제 문제로도 많이 나와 있고 저희가 코딩을 또 이미 해봤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좀 피하면서 GPU 서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환경이 복잡한 문제를 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GPU 서버 거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미니미니하게 가는 걸로 작은 심플한 환경을 갖고 있는 문제를 선택을 했고 또 이 프로젝트의 목적 자체가 라이브러리 없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모델링하고 자기 손으로 구형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작은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한 내용들대로 어떤 식으로 강학습을 이제 모델링하고 설계해야 되는지 그거 기준에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강학습을 라는 문제를 이루는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상태에서 머신이 동작할 건지에 관련된 환경, 그 안에서 실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주체인 에이전트,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상태,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들인 액션, 그 액션이 수행을 하고 받는 보상, 그리고 내가 보상을 최대로 받기 위해 해야 되는
액션을 결정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학습에는.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주는 수식인 상태가치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강학습의 요소에 대응시켜서 틱택토 문제를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강학습에서 환경이라고 대응되는 부분은 이 게임의 룰이 아닌가, 게임의 제반 사항들을 담고 있고 어떤 특정한 방식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2명의 플레이어가,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 마커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런 그 자체, 승부가 났는지 여부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의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마커를 보드에 어느 위치에다 기부할 것이냐 라고 정의를 했고요. 따라서 이 에이전트는 3 곱하기 3짜리 보드에서는 총 9개 이하의 액션이 가능하겠구나. 서로 왔다 갔다 두면 액션이 최대 9개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요. 보상 설계 같은 경우는 이겼을 때 1을, 졌을 때 0, 무승부일 때는 둘 다 0.5씩 배분하는 걸로 해서 적당히 수치가 수렴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항상 이길 수 있는 승률 100%짜리 머신에 들기 위해서 그 보드의 기본 상태에 따라서 상태 가치를 갖게 했고, 이 상태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은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고정적인 시간차 학습 기법에 쓰인 수식을 이용했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가치가 내가 미래에 받을 가치와 내 현재 가치 간의 차이다라고 계속 차행만큼 차만큼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요. 이 시간차 학습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산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리소스가 부족한 저희 입장에선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요거라도 빨리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여러 기법 중에 시간차 학습 기법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모델링을 해서 얻고자 했던 거는 강학습을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기존의 문제를 푸는 해법들에 비해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파이썬으로 여러 가지 그 코드들을 짜서 1000번 정도 학습을 시키고 기보 변화를 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했고요. 관련돼서 코드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이렇게 짜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밑에 이게 쭈룩 콘솔에서 뭐가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는 그 인공지능 상태인 두 플레이어가 계속해서 정책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기보를 두는 그런 걸 프린트로 쭉 뽑아본 모습입니다. 한 네포크를 한 1000번 정도 돌려봤는데요. 사실 100여 번만 돌려봐도 꽤 알고리즘이 멍청하지는 않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코드를 기반으로 동적 프로그래밍과 미니맥스, 그 다음에 강화학습 3가지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화학습이 메모리나 속도, 그 알고리즘의 정확성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도 이점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적 프로그램과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반해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보상을 최대치로 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형태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절대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나 메모리 측면에서도 강학습은 하나의 제대로 된 결과를 얻으려면 100여 번 이상의 학습을 시켜야 정답 정책이 나오는 반면 동적 프로그램이나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기보를 전부 다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3x3짜리 환경에서는 그 경우 횟수가 작아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십 회 내에서 절대해가 나오는 반면에 강학습은 100여 번 이상이 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를 정리를 하면 사실 틱택토가는 저희가 미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심플한 문제를 선택을 했고 굉장히 환경이 복잡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화학습을 쓰면 별로 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확장성 있는 모델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먼저 이제 강화학습의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를 수만 시간 이상 학습을 시킨 뒤에 그 최적의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정책을 바이너리 형태로 떨궈서 그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단시간 내에 풀어내는 머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아주 거대한 엔진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있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풀어내는 방식이 주로 루프와 획이라고 썼는데 이제 잘못된 재기 위주의 코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어떤 피처들을 벡터라이제이션 시켜서 병렬 컴퓨팅을 적용시키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가속화 부분으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강학습은 그런 병렬 컴퓨팅이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어떤 가속화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분야에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AI 분야,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강학습이 유난히 가장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좀 추후의 미래에 그 좀 화두거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대로 그 랩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님이 누구시지? 혹시 멤버인가요? 아니, 2%요? 예, 누가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신데, 잠깐만요.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 20분, 네네. 아니야, 5분 남았어요. 예. 아니, 좀 이따 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네네네. 많지 않은데, 어쨌든 결과 발표는 다 하셨고, 수고하셨고요. 네네. 일단은 진행상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고 미니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역할은 어떻게 나누셨어요? 아까 이게 너무 아, 역할. 예, 아, 그 아까 역할 잘 못 들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면 아니 되나요? 요거 말고 이제 지금 요 미니 프로젝트 했던 것도 이렇게 동일한 아, 역할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 코딩을 하기 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모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각각 한 파트씩 맡아서 코딩을 음, 했고요. 예, 걔 중에는 이제 개발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음, 이제 리드하는 쪽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직접 주로 이제는 그 최지수님께서 짜시고 하신 건가 보네요. 제가 레이아웃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이게 아, 입력이 이런 식으로 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통신해야 된다, 이런 정도? 아유, 능력자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음, 원래 그전에도 요번에 강학습 처음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네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좀 네네. 어떻던가요? 이렇게 난이도나 이런 거는 괜찮으셨나요? 다들 어렵다는 얘기를 많아가지고. 아, 뭐, 세상이 다 어렵죠, 뭐. 보니까 이제 강학습에도 DQN이라고 해서 그 딥러닝 네네. 기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네네네. 보면 이제 그 병렬 처리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요새는요? 또? 그게 어떤 이제 예.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음, 막 그 딥러닝 네트워크 태우면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음,
사실 워낙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그냥 벡터끼리 계산이라서 굉장히 이점을 많이 아, 가- 여기만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적 이 여기는 이제 저기 뭐지? 이전 상태들을 구하거나 참조를 해야 되는 뭐 회기식이 아니, 재기식이 많이 들어가서 예, 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벡터 계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음,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탓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구현하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기터브나 이런 걸로 관리하시나요? 네, 지금은 다 전부 다 깃허브로 관리를 하고 아, 있고요. 예, 예. 네, 사실 뭐 너무 다 쓸모없는 것만 있어서 아, 프라이빗으로 해놨는데 아, 그러지 네네 마시고 이제 또 이게 부끄러워야지 더 공부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네네 있다는 공포감으로 공부할 겸 해서 퍼블릭으로 바꾸시고 그 네네네 발표에다가도 링크를 좀 남겨주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이제 코드도 좀 같이 한번 봐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네네 좀 짧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고생하셨고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네네 마무리할게요. 잠시.